어둠이 깔린 마을의 좁은 골목.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발밑에 자갈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괴물.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14살. 민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막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죄악으로 비쳤다. 그날 밤, 민서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의 분노한 얼굴,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동네 아이들의 조롱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을을 떠났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지호는 창문 너머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6살의 지호는 민서의 유일한 친구였다. 아니, 친구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민서가 마을을 떠난 그날, 지호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말리지 못한 스스로를 저주하며 그는 민서가 떠난 빈자리를 매일 느끼며 살아갔다. 민서가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민서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상상하며 잠을 설쳤다. 민서의 웃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던 따뜻한 떨림이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서는 서울로 흘러들었다. 거리의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는 생존을 배웠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세상을 찾겠다는 희망. 민서가 떠난 마을.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을 중시했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호는 그런 마을의 분위기에 점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학교에서, 집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다. 민서와의 추억은 그의 비밀이 되었고, 그 비밀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서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자신을 찾아갔다. 특히 혜진이라는 30대 여성. 한국에서 활동하는 퀴어 운동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혜진은 민서에게 세상에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고 그를 예술학교에 입학시켰다. 민서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강렬했고 그의 내면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지호는 마을에 남아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민서가 떠난 후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민서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민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소식을 들었다. 지호는 망설였다. 마을을 떠나 낯선 도시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서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민서의 그림은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았다. 마을에서 쫓겨난 소년, 사랑을 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일으킨 희망.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편, 지호는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민서가 남긴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민서가 떠나기 전, 지훈에게 몰래 건넨 편지였다. 그 안에는 민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나를 잊지 말아줘.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지훈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는 민서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울의 거리는 지훈에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는 민서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민서의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다. 포스터 속 민서의 이름은 지훈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민서의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그림 속에는 익숙한 마을의 풍경과 그 안에서 고통받던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서가 전시회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나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전시회장 한 구석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얼굴을 보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읽으려 했다. 지훈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너를 찾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민서는 지훈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다. 서울의 번잡한 도심 속. 민서가 사는 곳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혜진을 만나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털어놓았다. 지훈은 조용히 듣다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마을에 남아있는 건 지옥 같았어. 지훈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민서가 떠난 후 마을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야기했다. 지훈은 민서에 대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떠나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다음 날, 민서는 지훈을 혜진에게 소개했다. 혜진은 지훈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민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야기했다. 민서는 상처를 예술로 바꿨어. 너도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혜진의 말은 지훈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 갇혀 있던 시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민서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몇몇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팔렸다. 민서는 그 돈으로 자신의 꿈을 더 키워가고 싶었다. 그는 지훈에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훈아, 우리 같이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어. 너도 너 자신을 찾을 수 있어. 지훈은 망설였다. 서울은 그에게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민서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서와 지훈은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민서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있었고 그의 손은 민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버스가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마을 입구에 섰다. 민서가 떠난 이후로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좁은 골목, 낡은 집들,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훈아, 준비됐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숨지 않을 거야. 그들은 마을 광장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민서의 귀에 익숙한 속삭임이 들렸다. 저 애 아니야. 그때 쫓겨난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당당히 걸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광장 한가운데서 민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저 민서예요. 예전에 이 마을에서 쫓겨난 아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호는 그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의 말은 마을에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민서의 부모님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민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마을도 사랑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민서의 말은 마을 광장에 메아리 쳤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몇 년간 쌓인 고통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뒤섞였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단단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서의 아버지. 최병철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서야, 네가 왜 돌아온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영희는 한 발짝 뒤에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가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아들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민서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져갔다. 어떤 이들은 민서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지호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서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 그의 말은 민서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 그날 밤, 민서와 지호는 민서의 옛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민서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때 제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민서가 이렇게까지 강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민서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어머니는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서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웠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민서와 지훈은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들과 마주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가져와 벽에 걸었다. 그림 속에는 마을의 풍경,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겪은 아픔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민서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특히 마을의 또래 아이들 중 몇몇은 민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사실 저도 다르다고 느껴요.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는 너로 충분해. 민서와 지훈의 방문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민서의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는 민서와 자주 연락하며 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서와 지훈은 마을을 떠나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기로 했다. 민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지훈은 민서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자신도 새로운 꿈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민서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지훈은 옆에서 책을 읽거나 그를 응원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민서의 두 번째 전시회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퀴어 커뮤니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갔다. 지훈은 민서의 곁에서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도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그는 혜진의 도움으로 지역 퀴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민서와 지훈의 사랑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와 지훈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민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퀴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훈은 민서의 곁에서 그의 꿈을 지지하며 자신도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혜진의 소개로 지역 퀴어 단체에서 활동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시작했다. 민서의 전시회는 이제 서울을 넘어 다른 도시에서도 열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태도에 도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민서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었다. 그의 전시회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젊은 예술가들, 퀴어 커뮤니티, 그리고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은 이들까지. 지훈은 민서의 성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마을에서 보낸 시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던 순간들이 그를 계속 괴롭혔다. 민서는 지훈의 그런 마음을 알아챘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지훈은 민서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난 아직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겁나. 마을에서처럼 다시 버려질까봐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넌 충분히 강해. 민서의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와 지훈은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퍼레이드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그림을 퍼레이드에 전시하고 지호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퍼레이드 당일 두 사람은 무지개 깃발 아래 서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군중 속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퍼레이드 현장에서 반대 시위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다. 이건 죄악이다. 민서와 지호는 그들의 분노한 얼굴을 보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린 잘못된 게 없어. 민서가 속삭였다. 그 순간 한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서의 전시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아이였다. 민서 오빠. 지훈 오빠. 저도 여기 왔어요. 저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민서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소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넌 충분히 멋져. 퍼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서와 지훈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자신의 다음 전시회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한편 민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서와 자주 연락하며 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민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그는 민서의 전시회에 찾아가기로 했다. 전시회장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민서의 그림들 앞에 멈춰 섰다. 그림 속에는 그가 알던 어린 민서의 모습, 그리고 그가 몰랐던 민서의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아버지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서가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부모님과 솔직해질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민서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지훈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의 곁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용기이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다. 민서와 지훈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민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지호는 퀴어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마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민서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지호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 민서의 그림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시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민서의 돌아옴을 반기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민서를 문제아로 여겼고 그의 전시회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와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의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다. 전시회 당일,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서의 그림은 벽을 가득 채웠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민서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한 소년이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도 민서 형 같은 용기를 내고 싶어요. 민서는 그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민서의 부모님도 전시회에 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서의 그림을 보며 그의 아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서야, 내가 너를 잘못 봤어. 내가 이렇게 강한 애인 줄 몰랐어. 민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전시회에서 민서의 곁을 지키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도 민서처럼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서와 지호는 마을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와 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퀴어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호는 워크숍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워크숍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는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야. 민서와 지훈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내가 꿈꿔왔던 거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민서와 지호는 서로를 통해 강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민서의 예술은 점점 더 큰 무대로 뻗어나갔다. 그의 작품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는 국제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자신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퀴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민서와 지우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민서와 지훈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서울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며 퀴어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했다. 민서의 예술은 이제 단순한 그림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았다. 지호는 퀴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을에 대한 미완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민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었다. 그들은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워크숍은 마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소녀. 은지는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서 오빠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민서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지야. 넌 충분히 멋져.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민서와 지훈의 워크숍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부 어른들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다. 민서의 부모님도 워크숍에 찾아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민서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민서와 지호는 마을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면서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마을에서 쫓겨난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솔직히 기록했다. 지호는 그의 곁에서 원고를 읽으며 응원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지훈의 말은 민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민서의 책은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퀴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섰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도 상담가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사회의 편견,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와 지호는 서로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어느 날,
민서와 지우는 한강변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내겐 기적이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될 거야. 그들은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차가울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따뜻함을 찾았다. 민서의 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지훈의 상담 프로그램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용기를 전했다. 민서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는 국제 퀴어 영화제와 예술 행사에 초대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서의 그림과 글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특히 젊은 퀴어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지훈은 민서의 곁에서 그의 성공을 지지하며 자신의 상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민서와 지훈은 퀴어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사랑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민서는 자신의 책 투어를 마치고 지훈과 함께 강원도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의 퀴어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민서의 부모님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마을의 변화를 돕기 시작했다. 마을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민서와 지훈의 노력 덕분에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어머니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부모들에게 자녀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서와 자주 대화하며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서와 지훈은 마을의 논밭 사이를 걸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지훈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민서의 그림과 지훈의 상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 퀴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와 지훈은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민서의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영화는 그의 어린 시절, 마을에서 쫓겨난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여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영화 개봉일, 민서와 지훈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손을 잡고 영화를 관람했다. 화면 속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영화가 끝난 후
민서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말했다. 저는 14살에 이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사랑해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그의 말은 큰 박수를 받았다. 지호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지호는 계속해서 세상에 용기를 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다. 마을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민서와 지호는 한강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히 그들의 가슴에 남았다.